또 끊깁니다. 수십 수백만 원짜리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방문을 닫고 공육에서 멀어지면 여러분의 세상은 LTE보다 못한 3G 세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범인은 여러분들의 기기가 아닙니다. 이것만 설정하면 인터넷이 빨라집니다. 어떤 설정을 수정하세요 같은 팁들을 알려줄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는 이미 개통하는 그 순간 결정됩니다. 설정 몇 개 만진다고 빨라지지 않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는 현관문, 바로 공유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업다운 속도가 아니라 지연과 병목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은 뚝뚝 끊기는 인터넷과 잃어버린 화질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바꿀 땐 밤새 리뷰도 찾아보고 스펙을 하나하나 따져요. 근데 정작 스마트폰의 생명줄인 와이파이 공유기는 어떤가요? 통신사에서 던져준 걸 그대로 쓰거나 TV 뒤에 먼지 구덩이 속에 방치해두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정보를 빼갈 것 같은 그쪽 나라 브랜드는 제외하고 국산 제품인 IP타임의 3가지 모델을 링 위에 올려볼게요. 먼저 한때 시장을 평정했던 저무는 전설인 IP타임 AX6000M이에요. 여전히 현역이라고 불리지만 이제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 위태로운 위치에 서 있죠. 다음은 무서운 가성비로 세대 교체를 노리는 영리한 도전자인 BE3600QCA예요. 와이파이 7이 지원되는데 가격은 착해요. 하지만 이 녀석이 품은 기술은 결코 가볍지 않죠. 마지막으로 압도적인 체급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미래의 포식자 BE9400QCA예요. 오늘은 단순히 인터넷 속도가 몇 나온다는 식의 뻔한 리뷰는 아니고 공유기의 두뇌인 프로세스 아키텍처부터 여러분의 핑을 책임질 MLO와 펑처링 기술, 그리고 제조사가 굳이 말해주지 않는 병목 현상과 발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케팅의 거품을 걷어내고 오직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운전하다 꽉 막힌 도로에 서 있으면 우리는 차를 탓하지 않습니다. 좁아 터진 도로와 엉망인 신호체계를 탓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인터넷이 느릴 땐 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왜 꾸준 기기만 탓할까요? 여러분의 손에 들린 전자기기가 최고급 스포츠카라면 그 차가 달리는 도로망은 바로 공유기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은 페라리라도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위에선 그냥 덜컹거리는 차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답답함은 기계의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너무 좁고 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도로의 설계도를 펼쳐보려 합니다. 겉모습만 봐선 절대 알 수 없는 속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성능의 차이를 찾아서 말이죠. 가장 먼저 공유기의 엔진, 바로 두뇌 이야기를 해볼게요. 겉모양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칩셋 안에서 새 모델의 운명이 완전 갈려요. 최신형인 BE9400과 BE3500 모델에는 퀄컴의 칩셋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BE9400에는 IPQ5322, BE3600에는 IPQ5312 프로세서가 탑재됐는데 둘 다 와이파이 7 연산에 최적화된 ARM 코어텍스 A53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일하는 방식이 아주 스마트한데 CPU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NPU라는 전문 비서를 따로 두고 있거든요. 복잡한 계산은 사장님인 CPU가 하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데이터 트래픽 처리는 비서인 NPU가 전담하는 철저한 분업화 시스템이에요. 덕분에 수십 대의 스마트 기기가 동시에 붙어도 두뇌가 가열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게 돼요. 반면 구형 모델인 AX6000M은 미디어텍 칩셋을 써요. 필로직 830이라고 불리는 MT7986 프로세서인데 2GHz라는 꽤 높은 클럭 속도로 작동하는 녀석이에요. 숫자로 보이는 클럭 속도는 높아서 힘은 장사예요. 하지만 요령이 없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깡으로 처리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두고 겨울철 난로라는 별명까지 붙은 거죠. 힘은 좋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구형 엔진의 한계인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게 바로 NAT 가속 성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대한 인터넷 신호를 우리 집안에서 쓰는 내부 신호로 바꿔주는 변환 속도를 말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무리 2.5기가라는 넓은 도로를 뚫어놨어도 정작 요금을 정산하는 톨게이트 직원의 손이 느리면 차는 맡길 수밖에 없어요. 2.5기가 인터넷을 신청했는데 속도가 안 나온다면 바로 이 NAT 가속 성능이 떨어져서 병목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도 MPU를 탑재한 B 시리즈가 톨게이트를 하이패스처럼 통과시키는 압도적인 처리 능력을 보여요. 물론 하드웨어가 다는 아니죠. IP타임의 가장 큰 무기인 한국형 펌웨어가 이 하드웨어를 완성해요. 사실 출시 초기에는 최신 칩셋에 구형 32비트 펌웨어를 얹혀서 제 성능을 다 못 낸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하지만 IP타임의 특유의 빠른 업데이트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결국 좋은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입혀져야 비로소 진짜 성능이 나오는 법이에요. 마치 아이폰 17 시리즈가 훌륭한 모뎀 칩셋을 사용하지만 소프트웨어 때문에 통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무조건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게 일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엔진을 봤으니 도로를 점검해 볼 차례예요. 아마 지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100메가나 500메가 인터넷을 쓰는데 2.5기가 포트가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단순히 넷플릭스를 보고 웹서핑만 한다면 구형인 AX6000M의 1기가 포트로도 차고 넘쳐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와 우리 집안에서의 데이터가 도는 속도는 별개라는 점이에요. B9400과 3600에 달린 2.5기가 포트는 집 안의 내부 고속도로를 2.5배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100메가 인터넷을 쓰더라도 이 061을 쓰면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대용량 파일을 옮기거나 나스에 있는 영화를 불러올 때만큼은 2.5기가의 여유 있는 속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좁아도 집 안방에서 거실로 가는 복도는 운동장처럼 넓어지는 셈이죠. 물론 나중에 기가 인터넷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를 대비해서도 확실한 보험이 되고요. 그럼 유선은 알겠고 무선은 무조건 비싼 BE9400이 정답일까요? 여기서 6GHz 대역의 두 얼굴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B9400은 6GHz라는 전용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 와이파이들이 쓰지 않는 대역이라 전파 간섭이 전혀 없는 청정구역이죠. 비유하자면 꽉 막힌 출근길이 아니라 텅 빈 새벽 3시에 강남대로를 혼자 달리는 기분일 거예요. 06이 바로 앞에서 측정하면 유선 속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친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벽을 못 뚫는다는 거예요. 회절성이 약해서 방문 하나만 닫아도 신호가 급격히 약해져요. 6GHz는 062와 내가 한 방에 있을 때만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와이파이 7의 마법 같은 기술인 펑처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공사 구간이 생겼다고 쳐봐요. 예전에는 도로에 구멍 하나만 있어도 안전을 위해서 그 도로 전체를 통제해버렸어요. 당연히 속도가 뚝 떨어지죠. 하지만 펑처링 기술은 공사 중인 그 구멍만 쏙 피해서 나머지 차선을 다 쓰는 기술이에요. 옆집, 윗집 와이파이 신호가 섞여서 간섭이 심한 우리나라 아파트 환경에서 속도가 널뛰게 하지 않고 방어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려운 용어 딱 하나만 기억해보세요. 바로 MLO, 멀티링크 오퍼레이션이에요. 이게 와이파이 7 기술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2.5기가와 5기가 그리고 6GHz라는 서로 다른 도로를 동시에 달리는 기술이에요. 기존 062는 한 번에 하나의 도로만 선택해서 가야 했지만 MLO가 적용된 B 시리즈는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나오는데 바로 STR, 동시 송수신 기술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쓰던 기존 와이파이가 무전기였다면 이 기술이 들어간 와이파이 7은 전화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전기는 어때요? 내가 말하는 동안 상대방의 말을 못 듣죠? 말이 끝나고 오버라고 외쳐야 상대방이 말할 수 있어요. 이 짧은 대기 시간이 인터넷에서는 바로 지연 시간, 즉 핑이 튀는 원인이 돼요. 하지만 STR의 기술은 전화기처럼 내가 떠들면서 동시에 상대방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보내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덕분에 반응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져요. 게다가 링크 이중화라는 안전장치까지 있어요. 만약 5GHz 도로가 꽉 막혀서 끊어질 위기에 처하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2.4GHz 도로가 즉시 데이터를 받아서 이어져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끊김이라는 걸 느낄 틈조차 없는 거죠. 마치 거미줄처럼 2중, 3중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에요. 특히 게이머분들에게 중요한 건 최대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이 반응 속도예요.
아무리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도 총을 쐈는데 0.1초 늦게 나가면 지게 되는 거잖아요. MLO와 STR의 기술이 적용된 B 시리즈는 바로 이 반응 속도에서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줘요.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화상회의나 주식거래처럼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빠릿빠릿하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 인터넷 회선을 이야기해 볼게요. 기술적으로 1기가 회선이 개통이 안 되는 곳이 아니라면 결합 할인, 카드 할인, 가족 할인 같은 것을 하면 1만 원대에 1기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상 개인 사용자라면 1기가면 충분해요. 그런데 더 빠른 거 사용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저는 SK 브로드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2.5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사실 이게 2.5기가 속도가 아니에요. 1기가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역폭을 2.5기가로 넓혀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 기기를 동시 사용 시 최고 속도가 아닌 지연이 안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전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건 납득이 되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였어요. SK 브로드밴드 2.5기가 상품은 모두 10년 전 모뎀을 사용해요. 제가 몇 번이나 수소문했지만 이 상품은 무조건 이 10년 된 모뎀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뎀의 설계도와 매뉴얼을 찾았고 결국 이 모뎀의 한계는 1기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모뎀이 나왔을 땐 2.5기가나 10기가 상품 자체도 없었어요. SK 브로드밴드에 문의를 해서 이 모뎀은 설계 자체가 1기가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모뎀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상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2.5기가 모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사님이 오셔서 자기도 일하면서 2.5기가에 이런 10년 된 모뎀만 사용하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최신 1기가 모뎀이 나을 거라고 오히려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인 게 SK 브로드밴드에서 2.5기가로 대역폭 신호를 늘리더라도 모뎀 자체가 1기가 대역폭이 한계이고 10년이나 된 기기라서 펌웨어가 구식에다 발열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대역폭이 늘었을까요?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 기사님께서 설치해준 세팅 그대로 사용해서 속도를 체크해봤어요. 각각 다른 방에서 유선으로 체크했고 한 곳에서만 패스트닷컴 속도를 테스트하면 이런 속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방에서 동시에 테스트를 하면 딱 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트마다 2.5기가를 지원하는 스위치어블을 구매해서 각각 따로 연결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전 같은 속도 반토막이 나지 않더라고요. 기기가 동시에 몇십 대 통신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도 없고 어차피 1기가예요. 진짜 2.5기가 속도를 원하신다면 다이렉트 2.5기가 10기가 같은 상품이 있는데 그걸 쓰셔야 돼요. 일반적인 가정에선 그냥 1기가로 쓰는 게 나은 선택이에요. 집에서 꼭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방이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지 메시 기술이에요. 공유기 한 대로는 커버가 안 되는 넓은 공간을 여러 대의 공유기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연결해서 음영 지역을 없애는 거죠. 무선으로 연결하면 편하긴 하지만 속도가 반토막 날 수 있거든요. 확실한 속도를 원한다면 유선선을 연결하는 게 답이에요. 다음은 보안과 관련된 아주 유용한 기능인 VPN 이야기예요. 특히 IP타임은 와이드가드라는 최신 VPN 프로토콜을 지원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카페 와이파이를 쓸 때 가상의 터널을 뚫어서 우리 집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외국에서도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하거나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즐길 때 아주 유용해요. 마지막으로 062D에 있는 USB 포트를 활용한 가니나스 기능이에요. 여기에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를 꽂으면 나만의 작은 클라우드 서버가 돼요. 밖에서도 폰으로 집에 있는 영화를 보거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능에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나스 장비가 아니다 보니 전송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요. 가볍게 문서나 사진을 공유하는 용도로는 훌륭하지만 수십 기가바이트짜리 대용량 파일을 수시로 옮기는 용도라면 전용 나스를 구매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끝은 결국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뭐냐는 거겠죠.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기 위해 딱 정해드릴게요. 먼저 BE9400QCA는 무조건 최고 성능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집에 2.5기가 인터넷이 들어오고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최신 기기를 쓰신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VR 게임을 하시거나 8K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봐야 한다면 6GHz라는 전용 도로를 가진 이 녀석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다음으로 BE3600
고객 QCA는 실속파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에요. 2.5기가 유선망을 구축해서 내부 파일 전송 속도는 올리고 싶지만 굳이 비싼 무선 스펙까지는 필요 없는 분들에겐 딱이죠. 와이파이 7의 핵심 기술은 다 누리면서 가격 부담은 덜어낸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 모델이에요. 마지막으로 구간이 명관인 AX6000M은 아직 1기가 이하의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특히 지평수가 넓어서 구석구석 신호가 닿는 게 중요하다면 안테나 4개가 달린 이 모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기기들이 아직 와이파이 6 이하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최신형으로 갈아탈 필요 없이 이 모델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061을 설치하고 속도 측정을 하실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진짜 성능은 방문을 닫고 화장실이나 베란다 같은 구석에서 측정했을 때 얼마나 속도가 유지되느냐를 봐야 돼요. 또 하나, 내 기기들이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폰 15 시리즈 이하의 모델들은 와이파이 7을 지원하지 않아요. 061만 바꾼다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벤치비, 패스트닷컴 같은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는 통신사 서버 상태에 따라 결과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061의 찐 성능을 알고 싶다면 내부망 속도를 측정하는 iPerf 테스트가 가장 정확해요. iPerf 명령어가 어렵다면 IP타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IP타임 벤치 프로그램을 써보세요. 복잡한 가정 없이도 그래프로 한눈에 우리 집 진짜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주 냉정하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의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는 이미 개통하는 그 순간 결정되어 있어요. 유튜브나 SNS를 보면 이것만 설정하면 인터넷이 빨라집니다. DNS를 바꾸세요,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라는 팁들이 많죠. 제가 굳이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윈도우 설정을 몇 개 만진다고 해서 물리적인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 그건 기분 탓이거나 속도 측정기 수치만 살짝 건드리는 눈속임에 불과해요. 경차 엔진을 튜닝한다고 갑자기 스포츠카가 될 수 없잖아요. 진짜 속도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건드려야 돼요. 오늘처럼 내 인터넷 환경에 맞는 061로 교체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단자함 속에 있는 낡은 광모뎀부터 교체해달라고 하세요. 인터넷이 느리다면 범인은 윈도우나 맥의 설정이 아니에요. 10중 8구 하드웨어 그 자체입니다. 기계가 너무 낡아서 물리적으로 지쳤거나 아니면 펌웨어가 화석 수준이라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말 속도가 안 나온다면 빨리 통신사에 연락해서 교체를 받거나 신호를 리셋해달라고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IP타임 062 삼형제를 통해 끊기지 않는 도로를 만드는 MLO와 펑처링,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뚫어주는 2.5기가 포트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이 복잡한 용어들 다 잊으셔도 괜찮아요. 기술은 어려워 보여도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1분 1초가 그깟 로딩 따위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 결국 이 모든 기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니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해요. 부디 오늘 영상이 잃어버린 속도를 되찾고 필요 없는 소비로부터 지갑을 지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